2025년 8월 31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시작. 잘 빌드업해서 조금 더 멀리까지, 연말까지 열심히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슬슬 발동을 좀 걸자. 그냥 됐어. 이제 9월 달부터 막 또 열심히 막 해야지 그러면 또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될 때는 매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야 될 때는 좀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좀, 힘을 좀 빼고 워밍업을 해보자 라고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이 엄청 많고 게다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원고를 쭉 작성해 놓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추스렸죠. 예. 자, 욕심 부리지 말고 가벼운 거, 그리고 가볍게 중요한 부분을 짚고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요. 8월 달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100에서 3,200포인트, 1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한 달 동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NH투자증권이 매주 제시하는 다음 주 증시 전망 코스피 예상 밴드도 사실 8월 한 달 동안에 움직였던 그 폭보다도 평소 깁니다. 넓습니다. 그죠? 뭐 짧게는 200포인트, 많게는 250포인트까지 굉장히 넓게 밴드를 잡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00포인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였으니 7월 달에 주식시장이 사이렌처럼 투자자들을 꼬셔서 장중 조정이야, 어여 들어와 해서 뛰어들게 해놓고는 정작 8월 달에 이렇게 민기적 거렸으니 투자자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재미있는 부분은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8월 달 코스피 저점이 3,079포인트였고요. 고점이 3,242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개월 동안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2개월은요. 일단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달이죠. 코스피는 저점이 2,685포인트, 고점이 3,129포인트로 상승폭이 무려 15포인트였습니다. 7월 달은요. 상승폭이 7%였어요. 그렇다면 6월 달, 7월 달 두 달치의 상승폭은 무려 23%예요. 이 23%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1년 동안 다 올라갈 거를 그냥 한 번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수익률이에요. 현재까지는 두 달 동안에요. 물론 앞으로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이렇게 남은 2025년을 보낸 다음에 뒤돌아봐서 코스피가 2025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느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느냐라고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달 동안의 23%, 6월 한 달만 15%의 상승률은 나머지 달수는 올라가지 않아도 1년 장사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3,000에서 3,300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밴드까지 포함하면 대략 평균치가 3,080에서 3,20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첫 번째 주는 3,000포인트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3,100포인트를 깨져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3,079포인트까지 빠진 적이 있으니까 만약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다면 코스피는 3,080 정도, 그리고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한 3,2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9월달 정기국회 모멘텀, 양도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의 없게 쓴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의 고용지표를 보면서, 그리고 연준의 어쩌면 베이지북 같은 거를 보면서 뉴욕 증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고작 제시한 상승 요인은 9월달 정기국회 모멘텀, 하락 요인으로는 차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의 없는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자, 시장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요, 키움증권이 노동과 물가 지표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가능하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3,200포인트가 어렵지만, 아쉽지만 3,100포인트를 만약에 하회한다면 저가 매수로 유입해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 가능하니까 임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뉴욕 증시로 후다닥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만 간단하게 보고 9월달 전반적인 증시 전망과 미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9월 1일 날 월요일은 뉴욕 증시 노동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내일은 하락 출발하겠습니다만,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걸 감안해서 어찌 우리만의 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쓰겠죠. 자, 9월 1일 화요일은요, 8월달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 그다음에 ISM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8월 3일 수요일은 7월 9인 이직보고서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9월 4일 목요일은 8월달 ADP 민간 고용,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S&P 서비스 PMI와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 건설 지출 같은 다른 경제 지표도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제 지표들은 좀 몇 개 제외시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9월 5일 금요일은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7월은 6월 대비 고작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가 현재 지금 고작 7만 8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7월 대비 5천 명 정도만 증가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8월 고용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9월 5일 날 발표되는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 7만 8천 명만 넘는다면 금리나 기대감은 후퇴됩니다. 자, 제가 8월달 증시가 7월달보다 버라이어티 할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8월달에는 FOMC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8월 초에 발표된 충격적인 고용지표를 보고 연준 회의가 없는 그 기회를 타서 야야야 고용지표 안 좋다 야 9월 달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돼. 이건 25bp 가지고는 안 돼. 50bp 해야 돼. 그래서 뉴욕 증시는 장중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었을 때가 바로 8월입니다. 그런데 9월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9월 중순에 당장 FOMC 회의가 있어요. 자, 증시 9월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첩첩산중 9월달 증권가가 경계를 고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깔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파이어장이 불장이 연출됐던 거와는 무색하게 지금 코스피는 2달째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라는 거죠.
지지부진하지만 7월 달에 7% 상승했고 뭐 8월 달은 박스권이지만 솔직히 악재 나와서 막 빠지는 것보단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게 아니다 보니 야씨 그렇게 좋을 거라고 하더니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저지랄이냐 이런 감정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왜 9월달 첩첩산중이냐? 왜 9월달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고 오르지 못할 것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까?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S&P 500 미국 지수가 22.5배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고용시장 안 좋죠. 자, KB증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 달에 주가가 좋지 않다는 계절적 경계심이 지금 전파 중이다. 그래서 9월 전반부에는 비중을 줄이고 9월 후반부에는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연말 랠리를 준비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9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잘 버티거나 혹은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는 이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9월 하순경엔 주가가 빠질 거니까 주가가 빠질 때 뭐해라? 비중을 늘려라. 여러분들도 감 잡으셨겠지만 지금 대부분 증권사는 9월달 주식시장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틈타서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견조하면 9월달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9월달 한 달 동안 3,100에서 3,400, 즉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코스피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정책 되돌림과 글로벌 금리 인하가 맞물릴 경우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정책 되돌림, 양도세를 다시 50억으로 한다. 아니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증시가 아이고 좋아라 해서 3,400을 간다 이건데 아쉽게도 연준의 금리 인하 25bp 안 된다니까요. 8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잠깐 나왔을 때는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고 반짝 나왔던 거고 결국 그것도 다시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정도 하려면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만약에 9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를 인하한다. 주식시장이 막 뜨거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분위기도 개선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역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달 3,300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미쓰리에 대한 생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개발했다. AI 반도체 자체 칩 개발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브로드컴도 주가가 3% 넘게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만간 그 중국이 개발은 하는데 그 기술력이 떨어져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했죠. 멀리도 안 갑니다. 당장 그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반도체는 여전히 AI 훈련 부분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한계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국은 역시 그런 성능을 보완하는 자체 칩을 완성하겠지만 이번에 알리바바가 만든 자체 칩은 역시 엔비디아의 그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개발해서라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라는 점. 시장은 예상치에 부합했어. 예상했던 것만큼만 올랐어. 시장 안도감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예상치조차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월 대비 상승, 전년 동월 대비 상승, 무려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이게 바로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겁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였던 경쟁 알리바바. 이거는요, 물론 증시의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큰 판을 흔들 수는 없어요. 제가 바로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이제 조만간 중국 뭐 성능 별로 안 좋잖아 이런 얘기 바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너무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용지표, 뭐 다른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주목했던 게 고용지표였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 우리는 매달 월 초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에 주목합니다. 자, 시장 예상치를 정해두고 시장 예상치에 적합하면 아이고 예상치에 부합했네, 괜찮네 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시장은 아이고 예상치에 부합했네, 미국 고용이 좋은 건 경제가 좋은 거야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증시가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증시가 거기에 응대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당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 5일 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전월 대비 7만 8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은 걸로 정해두고 만약에 9월 5일 날 7만 8천 명 이상만 나오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경기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7만 8천 명에서 조금 상승했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기 위해서 예상치를 7만 8천 명으로 정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제가 여러분 8월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언제였다? 8월 1일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전월 대비 7만 3천 명 증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5월달, 6월달 기존에 발표됐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4만 명대에서 두 달 모두 10만 명이 다 하향 조정되면서 고작 증가폭이 10,000몇 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모두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한데 왜 우리는 매월 고용지표 발표될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소설, 예상치가 7만 8천 명인데 만약에 8만 명이 나오면 아이고 예상치에 부합했네,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네. 그런데 예전처럼 10만 몇 명씩 나오진 않으니까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0만 명이 안 되는 부진한 고용지표다 보니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자.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거 보면서 뭐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 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쓰리가 그런 고용지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죠. 제가 8월 달 내내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8월 달 경제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8월 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8월 1일 발표한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부진과 5월 달, 6월 달 큰 폭의 하향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느냐?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데이터가 크게 수정되는 일이 잦은 배경에는 바로 1차 응답률의 하락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월가 전문가들도 주목해온 요인으로 월간 고용 보고서의 최초 발표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거 미쓰리가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소설을 계속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소설에 끌려가길 바라는데 결국 이렇게 경제 지표는 인간이 만들었기에 수정이 가능하다 보니 너무 매월 초에 발표되는 그 숫자에 매몰돼서 예상치에 부합하면 잘 나온 거고 예상치에 못 나오면 못 나온 거고 여기에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요즘의 패턴이요. 예상치를 아예 그냥 눈바닥에다가 깔아놓습니다. 경제지표 대부분 그렇게 깔아놔요. 왜? 경제지표를 적당히 예상해 놓았다가 만약에 부진하게 되면 아이고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할까봐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고 눈높이를 땅바닥에다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상치에 부합했으니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런 패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마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보다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 그 어떤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분석을 지금 저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뭐 길게는 10몇 개월, 짧게는 뭐 9, 8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 고용이 좋다고 미국 경제가 좋다고 떠들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거를 대비해서 이직을 쉽게 하지 않고 웬만큼 때려치지 않고 버티고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한다. 이런 얘기로 밑밥을 깔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25년 가장 충격적인 뉴욕 증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슈가 뭐야? 저는 8월 초라고 생각합니다. 8월 1일.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왜 그렇게 데이터가 수정되는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에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의구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정도였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뭐 5만 건씩 하향 조정했었는데 사실 5만 건도 굉장히 큰 폭의 하향 조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발표됐던 거는 뭐 12만 명, 13만 명인데 거기서 5만 명이 까지는 거는 굉장히 큰 비중의 하향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 5월달,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무려 기존에 발표됐던 거에 비해서 10만 명이 넘게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자기의 견해를 제시한 거죠. 자, 이래서 경제 지표는 제대로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눈다방 미쓰리 대략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 다 전해드린 것 같고요. 자, 저는 원래 패턴을 찾아서 이제 내일 9월 1일이니까 다시 이제 워밍업 하면서 종목들에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저는 9월 2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없기 때문에 9월 2일 날도 돈다방 미쓰리는 일단 패스하고 주식시장의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새날 출연하니까 봐서 9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꼭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너무 준비할 게 많다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는 9월 4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9월 달부터 열심히 릴렉스 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긴 호흡으로 우리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 보아요.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